안녕하세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GPU가 어떻게 지정학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칩이 단순한 부품을 넘어 국가 안보와 패권 경쟁의 무기가 된 이야기였죠. 오늘은 그 전쟁이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누가 승자가 되었고 누가 패자가 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GPU 시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 설립 당시만 해도 작은 그래픽 칩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1999년 GPU라는 개념을 최초로 상용화했고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딥러닝 연구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는 단순한 게임 칩 제조사를 넘어 AI 시대의 열쇠를 쥔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AI 연산용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무려 90% 이상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PC 그래픽 카드 시장에서도 엔비디아는 94%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AM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라이벌 AMD는 어떤 상황일까요? AMD는 한때 라데온 시리즈를 통해 게이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AI 연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AMD의 GPU는 게이밍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지만 데이터 센터용 AI GPU에서는 엔비디아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AMD의 시장 점유율은 6%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한 자릿수 점유율로 밀려나면서 엔비디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독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독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쿠다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는 2006년 GPU 연산을 위한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인 쿠다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연구자와 개발자가 쿠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결국 엔비디아 GPU만이 제대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드웨어만 좋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락인 효과를 만든 겁니다. 둘째, 제품 라인업의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게이밍용 지포스 시리즈부터 데이터 센터용 A100, H100, H200, 그리고 최신 B 시리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모든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셋째, AI 붐과의 타이밍입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GPU 수요가 폭발했는데 그 시점에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던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공급 부족과 가격 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 부족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같은 고성능 GPU는 출시되자마자 예약이 마감되고 몇 달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은 엔비디아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 물량을 선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GPU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죠. 가격 역시 논란입니다. 고성능 GPU는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45에서 55%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게이밍 GPU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독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는 산업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가격 결정력입니다.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혁신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쿠다 생태계가 표준이 되면서 다른 방식의 혁신이 자리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셋째, 의존 리스크입니다. AI 기업, 연구소, 국가들까지 모두 엔비디아 칩에 의존하다 보니 엔비디아의 정책이나 공급망 문제가 곧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경쟁자들의 반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독주가 영원할까요? 다른 기업들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MD는 최근 MI300 시리즈라는 데이터 센터용 GPU를 발표했습니다. AI 연산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엔비디아의 A100과 H100 사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텔도 GPU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아직은 엔비디아와 비교하기 어렵지만 인텔의 막강한 자본력과 CPU 시장 지배력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 GPU 대체 칩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 아마존의 트레니엄 같은 칩들이 대표적이죠. 소비자가 느끼는 변화입니다. 시장 점유율, 기업 전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게이머 입장에서는 그래픽 카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전보다 훨씬 큰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AI 연구자나 스타트업 창업자 입장에서는 GPU 확보가 프로젝트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됐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GPU 수급은 연구 역량과 산업 경쟁력에 직결됩니다. 한국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는 강하지만 GPU 설계와 생산은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GPU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첫째,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고 쿠다 생태계라는 장벽이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AMD와 인텔, 그리고 자체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성능과 가격에서 조금씩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GPU 가격은 단기간에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AI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겁니다. 넷째, 국가 간 경쟁도 변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 규제 전쟁이 계속되면 GPU 공급망이 정치적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PU 시장의 절대 강자는 단연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공지능 성능과 시장 점유율, 그리고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또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비전 있는 리더십,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강점입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독점 생태계로 인한 고객에 대한 모색 심리 자극, 그리고 높은 기업 가치에 대한 실적 압박 등이 있습니다. AMD의 강점은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 FPGA를 아우르는 광범위하고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또한 강력하게 성장하는 서버 중앙 처리 장치, 시장 지위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하드웨어 대안이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약점으로는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에서 현저히 뒤처진 2위라는 점, 쿠다에 비해 크게 미흡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엔비디아 대비 낮은 수익성과 연구개발 예산 등이 꼽힙니다. 분석가 관점에서 볼 때 이 경쟁의 미래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AMD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엔비디아의 쿠다 독점을 깰 만큼 충분히 좋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승리 시나리오입니다. 엔비디아의 끊임없는 혁신 속도와 쿠다의 고착성이 너무 강력하여 AMD는 강력한 2위 하드웨어 업체로 남지만 엔비디아의 플랫폼이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이중 독점의 출현 시나리오입니다. AMD의 ROCm이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 사이에서 임계 질량을 확보하고 시장이 고성능, 통합 엔비디아 생태계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AMD 주도 생태계로 양분되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이 경쟁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ROCm 채택 속도, 차세대 GPU 간의 성능 경쟁, 그리고 개발자들 사이에서 쿠다 이탈 움직임 등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실리콘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개발 스택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반면 AMD는 6%까지 밀려나며 지금은 엔비디아의 시대이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과연 그럴까요? GPU 시장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패권의 향방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결국 이런 시장 경쟁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GPU 구매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